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고 많은 여러 운 중에서도 말년운, 그리고 재물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평소 운에 관심이 있거나 믿으신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년부터 중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대운이 트이는 시기를 선택하라고 하면 열의 9은 초년, 청년, 중년 중에 고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말년운을 선택할 것입니다. 초년의 대통에서 말년까지 누리고 가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이 따를 확률은 거의 없을 테니 부유하고 자식들이 별 탈 없이 살아가는 행복한 말년의 삶을 고를 것입니다. 초년운, 중년운 아무리 좋아도 말년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초년운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타고난 것으로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금수저,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합니다. 하지만 말년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만들고 쌓아온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후반기의 삶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으로 자신의 수명, 자식복, 인생의 완성을 지어가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운이 좋다면 참 좋겠지만 운의 특성은 그것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초년 운이 좋다면 말년운이 좋지 않고 말년운이 좋다면 초년운이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변에서 잘 나가다가 급격하게 꼬꾸라진 사람들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년에 고생하다가 갑자기 말년에 일이 술술 풀리며 꽃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며 말년에 좋아봐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 늙었다며 가만히 한탄만 하지 말고 인생의 성공적인 후반기를 위해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풍요로운 말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특징을 찾아보고 이를 따라해보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말년의 운이 지금보다 트여 나아질 것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삶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일생에서 한 번은 대운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니 귀하디 귀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년이 평온하고 편안한 이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따라하고 소중한 이들에게도 알려주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 특징 첫 번째, 좋지 못한 초년운.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좋지 않은 초년운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소년등과의 불행. 중국 송나라 학자 정희천의 말로 소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3가지 불행이 있는데 젊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라 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 터인데 왜 불행하다 하였을까요? 이는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거둔 성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기에 실패와 좌절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에 욕심을 내는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첫 번째 불행이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년 운이 길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 자만하게 되고 오만해지기 쉬우며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지금처럼 탄탄대로를 달릴 거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 소년 시절의 과거에 합격하면 좋게 죽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말년이 곱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생사라는 것이 전반전이 좋으면 후반전이 좋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초반 이후로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큰돈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역시 덤입니다. 본인 또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상에 대한 시야와 식견이 넓어져 말년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말년운을 위해서는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는 법입니다. 운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년 운이 좋지 않았다면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버텨야 합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인내하는 이에게 커다란 보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두 번째, 늘 긍정적인 언어 사용.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몸가짐과 말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소한 하나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맛집을 가서 음식을 잘 먹고 뭐 그렇게 맛있지도 않네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흔한 반어법조차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운을 가졌거나 기운 또는 대운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마치 유기농 같은 신선한 채소나 야채 같은 것이고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독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이지 못하다면 남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운도 달아나게 만드니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만 성형인 사람들은 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고 그 말은 자신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과 엮이지 말라는 말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또한 관상학에서 우리 몸의 눈, 귀, 팔, 다리는 두 개이나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것은 하나뿐이니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놀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차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년운은 자신의 입과 행동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세 번째,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한 중년.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탄탄한 기초를 다져온 집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말년에는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언제나 성공 가도를 달린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지금의 위치에 다 다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초년운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타고난 것으로 부모에게 달려있지만 중년운은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요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척추라고 합니다. 근데 삶에 있어 중년이 마치 사람의 척추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때 경험치를 올리고 내실 있고 탄탄하게 삶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수확하기 마련이니 재물과 인덕보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다음 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년을 위해서는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네 번째. 스스로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굳은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년에 재물복과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으며 온갖 모함과 술수에도 기스하나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말년운이 없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족을 제외하면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정상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빈곤하고 운이 없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증오하기도 합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역할에 몰입했다고들 합니다. 내가 진짜 재벌이다. 나는 의사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연기에 임해야 진짜 그럴듯한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를 믿어야 성과도 낼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힘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입 밖으로 자주 말하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초년운, 중년운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운이 좋은 적이 없었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크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앞으로 내 삶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 이러한 행동을 호연지기를 행하였다 합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넓고 큰 기운인 호연지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불신하고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천운 외에도 후천운이 있고 이것은 나 자신이 안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니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믿고 사랑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다섯 번째. 잘 걸러진 인간관계.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잘 걸러진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터링을 통해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같은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명작, 인생 웹툰이라 인정받은 미생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 이렇게 인생이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시궁창이 될 수도 있고 꽃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이들은 항상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처럼 곁에 있는 해로운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해로운 사람 1명이 100명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노후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니다 싶은 인연은 가차없이 끊어내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말년의 대운 그리고 기운을 위해서는 분명 인간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하였습니다. 진실이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붓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이룬 이들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싸운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이들은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이들에게조차도 까칠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입니다. 단,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이라는 것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말년운을 후천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말년운이 따르는 이들은 인생을 좌우하는 후천운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위해 사주학에서 말하는 좋은 일이 끊임없이 생기도록 하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이 운을 부르는 사람과 운을 밀어내는 사람의 차이인 만큼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얻는 방법을 아주 잘합니다. 운이 좋은 대부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줄 것 주고도 좋은 소리를 들을 줄 모르고 오히려 욕을 듣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한 가지를 주더라도 반드시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항상 사람을 감동하게 할 줄 압니다. 이것은 바로 타이밍과 재치, 그리고 행동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부탁을 받으면 정말 마지못해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부탁에도 기꺼이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같은 도움이라도 고마움과 기분이 상하는 것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마디의 말이라도 어리석은 이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운이 좋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당연하다는 듯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두 도와주는 것은 같지만 전자의 말과 후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부탁을 한 사람은 완전히 기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상대의 작은 부탁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한다면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은 버릴 사람과 지킬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맛있다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음식은 대부분 사람들이 맛있어 합니다. 절경이라고 소문난 풍경 역시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람 역시도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며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할 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운이 좋은 사람일 것이고 많은 이들이 싫어하는 이는 아마도 운이 좋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좋아해 주어야 합니다. 분명 그 사람은 잘 될 사람이며 또 도움이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사람 만드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할 것은 꼭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 능력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해야 할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며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삶의 즐거움 하나를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도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고 자동차도 오래 타면 가치가 떨어지고 성능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꼭 합니다. 여행, 골프 등등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위한 취미나 또 즐거운 거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무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은 자기 능력을 점점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즐거움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틈나는 대로 즐기며 삶의 활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든 즐겁게 할 수 있고 이 즐거움이 나에게 좋은 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대우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 내가 희생해야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내 모습을 보는 가족들 역시 절대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희생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정말 약합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은 절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해 보여야 나를 보는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또 나를 보는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나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얼굴에 웃음과 즐거움이 생기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되며 그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웃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 운이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염이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또 그들 속에 있으면 분명 어느 순간 나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나 역시 어느새 그들의 습성과 행동, 말투들을 따라하게 되고 반드시 운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건달, 양아치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의 행동과 말투가 거친 것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 자신도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이유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생긴다는 것입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정말 잘합니다. 그것이 운을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 노, 에, 락. 즉, 감정 표현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과 사랑은 많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며
또 슬픔과 화남은 적게 표현하면 할수록 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 무조건 지키는 좋은 운을 불러오는 숨겨진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과 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는 사주학을 바탕으로 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만큼 꼭 명심하시어 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